서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파트로 들어갑니다. 3번 기반설. 자, 먼저 123페이지 보시면은 기반설 해가지고 나오죠. 기반설 종류는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 박스는 작년에도 한 문제, 재작년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올해도 또 나올 가능성은 배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이 파트에서 내는 이유는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나오면 맞추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기반설 종류가 많은데 그걸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들 다시 분류해서 7가를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시험 공부할 때 짝지가 중요해요. 교통설에 해당하는 기반설 뭐가 있는가, 공간설 뭐가 있는가 이렇게 쫙 읽어두셔야 되게. 교통시설로는 도로, 철도, 그리고 저 끝에 자동차 및 전기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설로는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뭐 유원지 이런 것들이 있고, 유통 공급설 기반설로는 쭉 전기, 수도, 공급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방송통시설, 공동구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시장. 공공문화체육설로는 학교, 운동장, 그 정도 뭐 쭉 내려 사회복지설. 그 다음에 방지설은 제2방설인데 바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 설비 등등 있구나. 특히 보건위생설 이것은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오리설 있죠. 보건위생설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는 시설인 종합오리설과 이 세상을 뜨면서 이용하는 시설이 보건위생설 묶여있죠. 이 세상을 뜰 때 이용하는 바로 장례식장, 그 다음에 공동묘지, 화장실 거쳐서 봉안시설로 들어가시고 꽃 좋아하고 나무 좋아하시면 자연장으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자연장렬 수목장 뭐 이런 것들의 뜻은 뭐 시험에 안 나오지만 자연장렬 수목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장렬합니다. 작년에 자연장렬 나왔어요. 작년에 자연장렬은 보건위생설이구나. 환경기술은 아주 잘 나와요. 환경오염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 이용하고 있는 기반설인데 하수도, 하천하고 하수도는 달라요. 하천은 여름에 물난이 나지 않도록 하는 방제시설로 분류되어 있죠. 그리고 하수는 환경기초시설이다. 폐기물시설, 폐처장, 수질은 방수 4가지만 환경기초시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하고 넘어가서 보면 자동차 정류장하고 광장은 다시 세분해 놓고 있는데요. 자동차 정류장은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이걸 자동차 정류장이라 해도 그래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가 뭐냐, 공동차고지가 뭐냐 뜻은 안 나오지만 이해를 하자면 공영차고지는 지자체에서 만든 차고지. 시내버스 있잖아요. 시내버스 운행을 종료하고 마지막에 차 받쳐 놓은 장소를 차고지라고 그래. 알죠? 차고지. 그래서 시내버스는 주로 시에서 운영한 버스가 많이 그래서 시에서 확보한 차고지가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는 A 버스회사, B 버스회사, C 버스회사가 공동으로 하는 차고지 있죠. 그런 것들을 공동차고지로 합니다. 이런 공동차고지도 다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자동차 정류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휴게소, 복합 환승센터 이거 다 자동차 정류장이다 그래. 시험에 나왔네요. 자동차 정류장이 아닌 것 거기 4개 써놓고 밑에 마번 건축물 부설광장 이렇게 나왔어. 시험에 부설광장, 건축물 부설광장은 광장 일종이에요. 광장. 광장은 종류가 교통, 일반, 경관, 지하, 건축물 부설, 광장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광장의 종류고 자동차 정류장 아니다. 이렇게 좀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124페이지 도시군계시설 설치관이 나와 있죠. 이 기반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기반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려고 한다. 기반설이 이 땅에다 설치를 하려고 할 때에 먼저 이 위치, 면적,
그리고 이 시설 종목, 공원이다, 광장이다 이런 걸 종류를 계획적으로 정해요.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이 도시군갈이거든. 그래, 이 기반시를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갈이란 말이에요. 그래, 기반시를 설치를 하고자 한다. 그때는 그 위치, 규모, 면적 이런 것들을 또 종류를 미리 계획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때 무슨 계획을 결정하냐? 도시군갈로. 그래, 결정할 때 절차가 있어요. 먼저 도로면 도로다, 공원이면 공원이다 라는 종류, 시스 종류, 그 위치, 면적, 규모 이런 건에 대하여 계획을 입안해. 입안할 때 세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죠. 현장 조성 기초사하고 두 번째 무슨 절차를 거친가요? 기초사 끝난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지방 의견 청취. 이렇게 해서 입안해. 입안해서 최종 결정한다. 그럴 때 그냥 결정에 절차가 있었나요? 절차 있었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래 도시군에 심어져서 결정 고시하죠. 이렇게 결정된 시설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그래. 그래 이제 이렇게 딱 결정. 여기 공원 만들 땅이다라고 딱 결정해놨어. 그렇게 결정하면 뭐라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 그래. 그 땅을 부지라 그러고. 그래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뜻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이다 이렇게. 이렇게 결정된 시설 부지가 되면은 여러분 땅이 저 동그라미 안에 편입됐다. 그러면 함부로 이제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냐면요? 없어요. 공원 조성할 땅이니까 함부로 건축 못한단 말. 허가 안 내줘요. 그렇게 해서 규제해버립니다. 만약 건축물 건축을 하도록 하면 다음에 공원 조성사업 할 때 어마어마한 건축 보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값만 보상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자, 아무튼 기반시설 중 도시군계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획 시설이란다 이 뜻을 아시고, 그리고 이 기반시설 아까 50가지가 넘었는데 그 50여 가지가 넘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런 절차 다 걸쳐서 결정해가지고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되냐? 아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외주로 124페이지 2번 외주로 바로 그러하지 아니해도 된다. 1번 보면 원칙 지상에서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모든 기반시설 다 이래야 된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오른쪽에 있는지 나와요. 예외를 오른쪽에다 써놨어. 줄 거 봐. 도시군가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있다. 이것이 그것이다. 뭐냐? 1번의 기업, 주차장이라든가 자동차 건설기의 검사시설, 자동차 건설기의 운전학원, 밑에 시장, 그 다음에 밑에 사회복지시설 있나 없나요? 줄 거 보고 그 다음에 장례시장, 정어리시설, 폐차장 줄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이러려면 엄청난 절차하고 시간과 행정력, 행정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그런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이런 절차 걸칠 필요 없이 그냥 장례시장 그냥 바로 설치하면 돼요. 이렇게 폐획 묻혀서 그냥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 걸칠 필요 없어요. 땅 사가지고 땅 있어가지고 거기다 장례시장 바로 지으면 되는 것이고 폐획 묻혀서 바로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시설 바로 그냥 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 걸칠 필요 없어요. 이해된가요? 자, 그래 이제 알아볼 것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미리 그 위치, 규모, 면적, 명칭을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된다. 모두 다 결정해야 된다. 그럼 틀리겠어요? 외해가 있으니까. 125페이지 보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어떤 거냐? 주차장. 아까 그거 제가 읽은 거요. 그 정도는 좀 자주 봐두셔요.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지 않고 바로바로 설치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기 전에 다시 앞으로 가보죠. 123페이지 아까 설명한 거 체크는 하고 봅시다. 123페이지 보면은
도시군객시설 의의 있죠. 도시군객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무슨 교로 결정되는 것이다?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이다. 이 정도는 좀 의의를 다시 한번 받으시고 넘어가셔. 그 다음에 이제 125페이지 봅시다. 125페이지 보면 도시군객시설 설치 관련해서 1번 도시군객시설 결정 기준과 구조 기준과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거기다 딱 국토교통부령 그 말만 딱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붙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그럼 틀리겠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 정도만 딱 받으시고 2번을 건너뛰어서 2번 건너뛰면 도시군객시설을 공중에서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밑에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동그라미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을 정한다. 따로 법률에 따출 따로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법에서 아직 제정을 해놓고 있잖아. 그래서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틀려요. 공치법으로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따로 법률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 그 법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넘어가도 되겠고 126쪽 126쪽 보면은 공동 하나 있죠. 이 공동은 기반설일까 아닐까? 기반설이죠. 유통공급설이죠. 써봐요. 공동을 따줄 것이고 기반설 림 또 하나 유통공급설임 이렇게 쓰나 기반설이면서 유통공급설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다. 지금 우리는 기반설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공동으로 별도로 함재가 잘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돼. 1번 의의는 이미 봤어. 공동구라는 것은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땅속에 설치한 시설물이다. 땅속 도로 밑에 터널처럼 턱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공동구예요. 땅속에 지하 반드시 지하 때 만들어요. 알겠죠? 그래 이 공동구는 지금 기반설 일종의 기반설 중에서도 아까 7가지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유통공급설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구 뜻 공동으로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 도로 주변에 전봇대 세워가지고 전기 공급설 전기선 통신선은 전화선을 너저하게 설치해서 지금 우리에게 공급해 왔는데 앞으로 이런 거 되도록이면 새로운 신도시 만들 때에는 이런 거 지상에 또 설치하지 말도록 하자. 그래 이제 땅속에다가 터널처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터널처럼 만들어서 지하에다가 여기다 다 집어넣어 버리자. 지하에다 묻을 수 있는 지하 배설물들 여기다 공동으로 다 수용을 해서 집어넣어 버리자라는 구멍 같은 터널 이걸 공동한다고 그랬죠. 이 공동과 설치되게 되면 법적으로 지상에 따라 이걸 설치하지 못하고 규정합니다. 설치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을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설치하지 못하게 해서 지상에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게 돼요. 그리함으로써 미관도 개선하고 도로 구조도 보존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자 해서 공동화 설치돼서 바로 이용되는데 이 공동구를 이제 앞으로 설치하게 될 때는요. 설치를 꼭 해야 할 사업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보세요.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이 어떤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그때 그 장소가 뭐 도시발구이다. 도시발구요. 도시발사박에서 지정한 도시발구이다. 또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저기 내포 신도시 뭐 안동에 도청 이전 신도시 만든다. 이런 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장이 있다. 그리고 정비사박에서 지정한 정비구이 있다. 경제 자유국이 있다든가 등등등 택지발주가 있다든가 이런 사업장의 면적이 바로 이렇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 이 터널 공동보면 터널처럼 생겼는데 구멍이 2개니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 시행자 너 의무적으로 이 공동을 꼭 설치해라 이렇게 의무를 가고 있어요. 그래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 사업 규모를 체크해 두셔야 되겠어요. 사업은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 사업은 규모가 얼마를 초과할 때 꼭 설치해야 되냐? 200만 주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있다. 이렇게. 거기 2번에 1번 읽어두시고 200만 주미터를 초과한다. 그거. 200만 주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공동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도시발구역, 특시발구역, 정제, 자유구역, 경제, 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지선 시도시.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넘어가 되고 127페이지 가로 3번. 이 공동구를 설치하게 될 때 그러면 비용은 누가 낼 것이냐? 자, 이 공동구 설치할 때 비용, 설치 비용. 이 공동구 설치 비용 부담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이 시행자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이 공동구를 참여하게 될 참여 예정자들. 뭐 한전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전기선 집어넣으려면. 또 수도 사업소에서 참여할 것이고 수도가 늘려면 통신사에서도 참여할 거예요. 그래 참여 예정자들이 함께 돼요. 거기 체크합니다. 비용 부담에서 동그라미 1번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밑에 공동구 참여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 부담한다. 이 정도. 그리고 참여 예정자가 부담하는 공동구 설치 비용은 해당 시설 개별적으로 매수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3번 이 사업 시행에는 공동구가 설치되는 공동구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의 실시에 인가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참여 예정자의 부담금 납부를 통지하게 되고 부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공동구 참여 예정자는 언제까지 돼야 되냐 줄 거예요. 공동구 설치공사 착수제 기준에 부담금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천만 원을 먼저 내고 3분의 1 내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점용 공사 기간 만료까지만 내면 되구나 이 정도는 보시고 그 다음 이제 가로 3번 1번 중요해요. 자, 이 공동구가 설치됐다. 그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이 모두 했다고 하면 그래 수용무가 다 있어. 수용무는 모두 다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밑에다 저 한 장 밑에다 써봐요.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옆에다 말을 만들어요. 이 수용 의무를 위반했다. 위반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한다. 그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렇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한다.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했네요. 이 공동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 공동구가 설치된 후에 공동구에 아까 수용되어 있을 때 모두 다 수용이라고 그랬죠. 수용을 하지 않다 걸렸어. 밖에다 막 전부 다 세워가지고 끌어다 걸렸어. 그러면 잡히면 이렇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세종시라든가 내포 신도시 이런데 신도시 가서 보면 전봇대를 길거리에서 볼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연유하고 있어. 그런 걸 설치하면 잡아가거든. 그래서 다 공농에다 다 집어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몇 천이다고요? 2년 2천. 중요해요. 넘어가 보시오. 가로 2번을 잘 받으시오. 2번 중요표. 그리고 이제 아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될 사람 모두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를 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대통령령 하면 가로 2번 같아. 야 공동구에 이렇게 설치됐다면 여기다 두 가지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협의를 결정하지만 나머지는 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걸 다 집어넣냐? 전선, 통신선, 수도, 열수송, 중수도, 쓰레기 수송 그리고 그거까지 6번까지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겠다. 의무상 6번까지는 박스 안에 보고 계신가요? 6번까지는 필수로 집어넣어. 근데 이제 7번과 8번 묶어봐. 가스관하고 하수관은 박스에 이런 말 나와.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거기다 줄 거야.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몇 가지는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을 결정해라. 두 가지만. 두 가지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다음에는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도 없어. 바로 집어넣어야 돼. 나머지는 그래
몇 번과 몇 번만 공동구 협의회 심의다고요? 7번하고 8번. 그래? 야, 공동구에다 다 집어넣어야 의무가 있다. 그것은 대통령령의 시험에 따라 해라. 이렇게 돼 있어. 대통령령이 국토개법 시행령에 하면 바로 두 가지 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라. 신중에 신중을 가자. 이렇게. 나머지는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 앞에 있는 6가지는 무조건 여기다 다 집어넣어야 돼. 공동구 협의 심의도 필요 없어요. 근데 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 공동구 협의의 심의 상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뭐? 가스관하고 하수관. 이 두 가지를 꼭 암기할 거. 두 번 나왔죠. 공동구 협의 심의상이다. 심의상. 왜 이것은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까? 여기 여러 아까 공동구에 수용되게 되는 여러 가지 시설과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잘못하면 터져버릴 수 있어요. 이 관에는 두 가지 다 관, 파이프 속에는 뭐가 지나고 있나? 가스가 다 지나고 있어. 가스. 그래서 가스가 폭발하면 좀 문제가 되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가스관에는 가스가 지나가고 있고 하수도관에 또 부패가스가 지나가고 있어. 부패가스. 그래서 잘못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 공통된 관이니까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가 결정한다. 아주 중요해. 두 가지 뭐 기하는데 어려웠겠죠. 가스가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 돼. 부패가스, 가스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쭉 통과해도 돼요. 저기 넘어가서 가로 4번에 1번. 공동구는 누가 관리하느냐. 설치가 됐다. 설치가 됐다면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아서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걸 누가 관리하냐. 관리자. 지자체장 6명. 자재는 6명. 이게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관리하는 거예요. 보고 계신가요? 128페이지 있잖아요. 가로 4번에 1번에 저 밑에 공동구 관리자 찾았죠. 관리자는 특광 특특시장수다. 6명. 특시장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공동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서 맞아 틀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전국에 있는 거 다 관리합니까? 말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지. 여기 있는 것은 누가 관리자일까요? 여기 있는 것은 누가 관리자예요? 여기 광역시장. 알겠죠? 서울에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장. 계룡시에서는 계룡시장. 이해돼요? 자, 그 정도 받으시고, 그리고 공동구 관리자는 꼭 알아주시고, 어느 쪽 넘어오셔가지고 2번에 1번 읽어두세요. 공동구 관리자는 몇 년마다 공동구 안전관리 유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가? 5년마다. 찾나요?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가 이거 하면 그것만 딱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 공동구 안전점검. 자, 이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읽어두시고. 3번 공동구 관리자는 이 공동구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서 그에 상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정도. 1년에 1회 이상. 특히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정기점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그것만 딱 봐주시오. 정기점검. 공동구 정기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월에 1회 이상 해라? 6개월에 1회 이상. 그거 한번 봐두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서 5번 공동구 관리비용 부담 찾았죠. 이제 공동구를 설치하고 나서 이거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누가 내냐? 이 공동구를 설치하고 나서 이제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관리비용은 지금 이걸 조명하고 있는 자들이 내야 돼. 관리비용은 공동구 조명하고 있는 자. 한전이라든가 뭐 수도사업소에 조명한 자들이
점용하고 있는 자가 함께 부담하는데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누가 얼마를 더 점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겠죠.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정하고 관리비용은 연 2회로 분할 납부하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2번 이 공동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완납하지 아니한 자가 사후적으로 공동을 점용 사용하려면 관리자한테 가서 허가 받아야 돼. 점용 사용 허가 받아야 되고 거로서 한번 돈도 내야 됩니다. 점용료 사용을 내야 된다. 이렇게 공짜는 아니다. 당연하죠. 뭐 이런 것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금방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4번 광역시설 설치관리 나와 있죠. 광역시설 설치관리. 광역시설 뜻은 알죠. 이 광역시설도 기반시설 일종의 기반시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광역시설 한다 했죠. 최소한도 몇 개 이상의 지자체와 관련이 있으면 광역시설 하는 거 2개 이상. 예컨대 A시, B시, C군이 이렇게 인접했다. 그때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게 되는 도로 같은 거, 철도 같은 거. 이렇게 2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지 아니한다 하래도 예컨대 여기다 화장시설 설치해서 바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한다. 폐물시설 하나 설치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이용한다. 그 다음에 뭐 공항을 설치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것도 광역시설 하죠. 자,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원칙은 바로 도시군객시설, 도시군계. 원칙은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관리 에에 따릅니다. 아까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관리는 원칙은 그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설치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시로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도 설치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무엇이 어떻게 한다고요? 원칙은 광역시설 설치할 때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공동구 설치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요? 틀려요. 원칙 뭐다고? 도시군계획시설. 그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해가 나올걸. 외해. 외해조로 여기 봐봐. 이 광역시설 이렇게 설치 관리하게 될 때 설치 관리하면 돈이 들어가잖아. 돈. 뭐 들어간다고요? 돈. 도를 뚫는다. 세계 지자체 연결하게 해서 도를 이렇게 연결한다. 그럼 설치 관리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돈 들어간 문제인데 그래서 관계 이 광역시설 설치 관리할 때 외해조로 관계 시장 군수가 만나가지고 이 협약을 체결해서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 원칙은 이렇지만은 외해조로 관계 시장 군수 등이 아까 그네들 만나가지고 이 광역시설을 이렇게 야 이쪽 블록은 A시에서 C에서 설치 관리비용 되고 여기는 B시에서 설치 관리비 되고 여기는 C군에서 설치 관리비 내자. 그렇게 해서 설치 관리하자. 이렇게 이네들이 관계 시장소 만나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의를 구성해서 그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 포인트죠. 설치 관리 하야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것 중에 설치 관리 하야한다 그럼 틀린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의무상으로 규정하게 되면 이쪽 시군 돈도 없는 예산도 없는데 끼어들어라 라고 한다면 속 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의적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중에 하야한다 그럼 틀린다는 거. 그래서 이게 임의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협의를 구성하지 못하고 결렬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저기 같은 충남 도산하다 그러면 도의사가 도의사는 가지고 해줄 수도 있거든. 돈만 된다면. 그래서 만약 이게 바로 결렬됐다. 협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협의를 구성할 수 없었다면 같은 도후 산하가 되었을 때는 도지사가
도지사가 그 광역시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 없다 하면 틀리고 있다. 이것도 의무상이 아니라 임의적이다. 체크. 자, 그 다음에 맞아. 인천국제공항을 여기다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럴 때 인천국제공항 이런 것들은 국가기로 설치하는 광역시라 하겠는데 오른쪽 배워왔어요. 3번. 국가기로 설치하는 광역시는 그것을 설치 관리의 사업 목적, 사업 종을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정 법인에 따라 합쳐요.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대표로 국가기로 설치하는 광역시인데 이것들은 그것을 사업 종목으로 하여 만든 인천국제공항 관리공단이 있어요. 관리공단. 이런 것들을 법인이라고 그래. 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을 내셔서 그 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으세요. 법인. 동아랍죠. 임의적이다. 그 정도 보시면 훌륭하겠고 넘어가셔서 132페이지. 130페이지 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부 시행 나와 있죠. 자, 아까 여기다 무슨 공원 만들겠다라고 딱 설치를 위해서 도시군가로 딱 결정해놨다. 이런 기반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라고 그랬죠. 이 시설이 공원이다. 공원이면 이걸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설치하는 사업.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할 건데 그거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라고 그래. 이때 이 사업할 때 여러분 땅이 여기 논밭으로 막 임야가로 편입되어 있다 그러면 땅값 내놔야 되겠죠. 시행자가 줘야 소유권 그네들한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땅값 주고 소유권 넘겨받아서 시행자가 바로 공원 조성사업 하게 될 때는 또 시설비도 어마어마 들어갈 건데 그렇게 이제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개량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그걸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한다. 이것도 중요해. 뜻 그거 나와 있죠. 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란 무엇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이냐? 도시군계획 시설이다. 시험에 나왔네요.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나왔어. 틀려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이다 그럼 틀리고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 사업이다. 이 뜻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도시군계획사업하고 헷갈려서 하는데 도시군계획사업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달라요.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취하는 사업으로서 세 가지를 다 대표하죠. 국토개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사업, 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을 묶어서 도시군계획사업을 한다. 도시군계획사업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뭐가 더 넓은 의미의 용어냐? 도시군계획사업이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이걸 잘 봐두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나올 거래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거기 보면 수립권자 해가지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을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해 나고자 수립하는 게일까? 아까 도시군계획사업이 세 가지 있었죠. 그 위에 박스 보면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사업 중 무슨 사업을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해 나고자 수립하느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 자, 지금 우리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을 벌여하는데요. 조금 전에 도시군계획 시설 뜻도 공부했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뜻도 공부했어요.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여기 이렇게 뭐 광역시가 있다. 이미 기존에 여기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시내에. 그래 추가적으로 여기다 도로를 더 설치해서 연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걸 기반시를 하는데 기반시를 설치한 도시군가를 입안해서 결정고시합니다. 그렇게 결정고시하면 이렇게 도시군가로
여기다 도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딱 결정 고시하죠. 이렇게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가 됐다. 그래 결정 고시된 시설 이걸 약조로 뭐라고 하냐 도시 군계 시설하죠. 이렇게. 그래 이렇게 도시 군계서로서 딱 묶어놓으면 이 안에서는 이제 논밭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 주인들은 함부로 건축물 건축 공략 설치 못합니다. 허가 안 내줍니다. 여기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돼요. 그래 그 제한된 개발행위 바로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 이런 것들을 제한해버려요.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허가 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런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군가로 딱 결정하시면 그것은 도시군객 시설부로 묶인다 그렇고 그 땅을 도시군객 시설비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지를 묶을 때는 아직 개발되지 않는 논밭일 때 이렇게 묶어요.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묶어놓으면 다음에 도로 설치할 때 엄청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니까 개발되지 않는 그런 미개발진 상태에다 주로 묶어놓습니다. 여기다도 오늘 바로 도시군가로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딱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도 도시군객 시설부지가 되죠. 여기다도 딱 결정하셔놨어요. 그러면 도시군객 시설부지가 되죠. 여기다도 딱 했다 합시다. 도시군객 시설로서 결정을 지났어요. 또 여기 논밭이 있는데 여기다도 앞으로 인구가 여기 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미리 공원 설치할 땅이다라고 도시군가를 입안해서 딱 결정했어. 그런 땅도 도시군객 시설이다 그래. 이렇게 이와 같이 도시군계획 시설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하여 결정 고시를 해놨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그 부지에서는 건축물로 건축 허가 안 내준다. 공장을 설치 허가 안 내준다 그랬어요.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이렇게 결정 고시해놓고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에게 야 너네들 땅에서 언제 이 도로 설치 사업 공원 설치 사업을 하겠다.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언제 하겠다라고 알려주는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라고 그래요.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하려면 엄청난 보상금 플러스 사업비용을 준비해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해서 동시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에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하고자 이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요. 그 계획을 단계별 집행을 합니다. 이 집행계획은 이렇게 결정을 시켜놓아서 2년에 만들어서 공고를 해요. 그래 만약 2년 이내에 바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해서 이 결정권이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 수립자는요. 이 건에 대한 이 계획을 위반했던 자가 곧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이기도 한데 그래 원칙은 관할 지자체장인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이 계획을 위반해요. 그리고 외주로 국장과 도의사가 저 계획을 위반했다면 그 자들도 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계획의 수립권자인데요. 이때 이 자들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이 있어요. 수립을 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냐. 포함시킬 내용은 사업을 집행해 나가기 위한 계획만큼 사업 집행에 필요한 것은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사업할 때 보상처럼 이렇게 하겠다는 보상계획하고 그리고 사업 뭐 공원 조사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은 이렇게 준비하겠다. 이걸 재원이라고 그래요. 사업 재원. 재원 조달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이 돼요.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해 나고자 수립되는 만큼 단계를 구분해서 수립하는데 단계 구분은 1단계하고 2단계로만 구분합니다.
이때 1단계 집행계하고 2단계 집행계를 구분한 기준은 3년이 되겠는데 3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3년에 시행할 사업권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권은 1단계 집행계에다 집어넣어서 보상계획하고 재원처단을 집어넣고 수립하면 되고요. 도저히 3년 내에 못하겠다. 그런 거는 2단계 집행계에다 집어넣어서 수립해서 공고하면 돼요. 3년에 시행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권은 2단계에다 집어넣어서 수립 공고해 줍니다. 만약 여름 땅이 저 안에 편입된 땅이다. 그랬을 때 2년 만에 단계별 집행계 수립 공고됐는데 1단계 집행계에 포함된 부지였다면 몇 년에 시행될 수 있는 땅임을 알 수 있어요? 3년 이내. 만약 1단계 집행계에 포함되지 않는 2단계 집행계에 들어있다. 그러면 몇 년 후에 하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년에 이렇게 예측 가능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이 수립되어진대요.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 절차를 보면은 이자들이 수립한다. 그러면 자기 지역에서 이것들을 수립한다. 그때는 지네들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요. 뭐 도로면 도로관리청장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협의를 거치기 앞서서 지방의 의견도 들어요. 지방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협의에 걸쳐서 수립합니다. 지네들이. 그리고 지네들이 바로 공고합니다. 공부했다가. 근데 이 국장과 도지사가 수립을 하게 될 때는 바로 수립만 해가지고 협의도 필요 없어요. 협의도 필요 없고 그냥 수립해가지고 그 부지를 관하고 있는 지자체한테 보내줘요. 송부해줘요. 송부해주는데 도지사는 시장 군수한테 송부해주면 얘네들이 받아서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공고. 자, 그 내용이 거기 쭉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죠. 132페이지. 단계별 집행계 수립권자는 원칙, 특광특특시장수고 오른쪽에 넘어서 예제 국장과 도지사에 따라 보시고 얘네들과 도시군관 위반권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번 보십시오. 특광특특시장수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으로부터 몇 년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냐? 2년. 수립할 때 재원 조달과 보상을 포함해서 수립하거나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거나 또 해당 지방의견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공고 밑에 보면 특광특특시정수는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거나 소송받았다면 지네들이 공고하거나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2번 단계별 집행을 구분해서 몇 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하는가? 1단계와 2단계밖에 없다.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권 2단계는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권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그 정도는 좀 받으십시오. 자, 그래 이제 만약 1단계 집행계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다. 그러면 몇 년의 사업을 집행하겠습니까? 3년의 사업을 집행하겠죠. 3년의 사업을 한다. 그게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사업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사업을 하는 주체인 시행자 누구냐? 누가 이 사업을 하느냐? 이 사업을 할 때 시행자는 이겁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친구예요. 비용. 돈을 준비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비용 부담. 그래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시행자는 누굴까? 돈을 준비해서 나오는 시행자 누굴까? 이 시행자. 그리고 시행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해서 끝내는가? 이걸 보겠는데요. 자, 이걸 보기 앞서서 아까 저와 같이 도시군계획 시설정 고시해놓으면 그 부지에서는 아까 건축물의 건축 공용 설치가 금지된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저 뒤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저 뒤에 가보면 몇 편이냐면은 150페이지 15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50페이지 보시면 찾나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150페이지 보면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금지해가지고 특광특특시장소는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장소로 이게 공원 설치장소로 도로 설치장소로 그 말이에요. 결정된 그 지상에서 지하는
여기다 줄까 봐요. 도시 군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종, 지하는 그것다 줄까 봐요. 이걸 약조로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 저거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는 그 도시 군계획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건축물 허가 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건축물 설치 허가 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여름 땅에 이렇게 공원 만들겠다, 도로 만들겠다라고 도시 공가로 딱 결정고시 해놓으면 그 안에 딱 건축물 건축하겠다, 공작물 설치하겠다라고 허가 내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허가 안 내줍니다. 법적으로. 151표 봐봐요. 151표면 그러나 이렇게 보세요. 아까 이렇게 도시 군계획 시설 설치하겠다라고 했다. 공원 만들겠다, 도로 설치하겠다라고 딱 결정고시 했어. 이렇게. 도시 군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한 땅이 있다. 이 땅을 도시 군계획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에서는 건축 허가 내지 말라, 공작물 설치 허가 내지 말라 그랬죠? 그랬죠? 그래, 여기에 여름 땅이 편입돼 버렸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건축물 공작물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허가 받을 수 없는 관계를 함부로 개발 행위 못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을 뺏기지는 않아요. 그냥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이것만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건축가 내줘버리고 공작물 설치가 내주면 다음에 도로 설치 사업할 때, 공원 적사할 때 엄청난 보상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건물가. 그래서 땅값만 보상 처리하기 위해서 건물 건축을 못하고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 허가 공작물 설치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고시했다면 그 안에 있는 땅주들이 내 땅에서 언제 사업을 집행한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2년 이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서 공고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서 공고해 주면 좋은데 얘네들이 직무유기차 안 해버렸어요. 이걸. 그러면 만약 수립했다면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을 해서 알려주기에 내 땅에서 언제 사업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건데 아예 수립을 하지 안 해줬단 말이에요. 수립을 안 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안에 편입된 땅주인들은 내 땅이 과연 내 땅에서 언제 사업할까? 1단계 2단계 집행으로 구분해서 딱 공고해줬다 알 건데 이거 안 해줬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야, 그러면 예측 가능성을 심어주지 못한 부지가 되었으니까 아까 금지했던 것들이 이걸 규제를 완화해 주자. 완화해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가지고 3가지는 그냥 하도록 하자.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고 있어요. 무엇을 하도록 풀어주냐 그 내용을 보겠어요. 또 보세요. 설령 2년의 단계별 집행을 수립 공고했어. 수립 공고했는데 그 땅이 1단계 집행계에 포함되지 않는 땅이었다. 1단계 집행계에 포함되지 않는 땅은 몇 단계에 포함되겠어? 그러면 2단계지. 2단계는 몇 년 후에 시행할 수 있는 땅이에요. 3년이죠. 그러면 잠시 3년 안에는 사업하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땅일 때도 아까 제안했던 행위를 완화해 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가 내주자. 그래 그 3가지가 무엇이냐. 자 이런 겁니다. 첫째 이임시용을 가설이라고 그래. 이임시가자 설치한다. 이걸 이임시용이라고 하는데 가설 건축물은 허가를 내주자. 가설 건축물 건축.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비닐하우스 진다 이런 것들 공작물이라고. 공작물 뭐라고 한다고? 공작물. 공작물 설치는 허가 내주자. 여기 봐봐요. 그래 가설 건축물은 뭐 내준다? 허가 내주. 건축가 공작물 설치도 허가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오늘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할 때에 여기에 기존 건물이 딱 있었어.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 기존 건축물을 좀 뜯어 고쳐가지고 약간 고치는 거. 이걸 개축 재축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개축 재축이? 개축 재축. 그래서 기존 건축물이 있다면 기존 건축물은 개축과 재축만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만 한다고요? 개축, 재축. 건축물을 신축화가 되지는 않아. 신축화는 안 되고 뭐만 한다고요? 개축.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축 뜻도 공부하고 재축 뜻도 공부해. 무슨 법에서 그 뜻을 공부하냐면은 건축법에서 건축법. 건축법상 이 개축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 기존 건축물 있는데 기존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그 되지 않았다 정장과 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을 해. 그리고 재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을 썼는데 그게 천재지변 같은 재해가 발생해서 멸실됐어. 멸실된 그 대지에다가 정장과 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개축하고 재축만 하가 내줘가지고 좀 봐주자 이렇게 하고 있어. 이해돼요? 자, 그래 건축물은 신축은 안 되는 거 신축. 건축도 안 돼. 건축하면 신축이 포함돼 버리거든. 그래서 건축물은 뭐가 뭔만 되냐? 개축하고 그걸 체크해 보겠어요. 자, 개발행 허가해가지고 특광특특시장으로서는 도시군계획시설 요청구시부터 2년이 지나까지 그 안에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그 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아까 2년에 수배라고 했지 아까. 보고 계신가요? 151페이지. 151페이지 상단에 151페이지. 2년이 지날 때까지 밑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하지 않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부지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허가 동그라미 뭐 할 수 있다고? 허가 뭐냐? 1번 가성축 건축 밑줄, 2번 공작물 설치 밑줄, 3번 건축물 개축 재축 밑줄. 이 정도 됐죠? 그래 이것들을 허가해 줄 수 있다. 됐죠? 언제 이렇게 내줘요? 결정 오셔놓고 몇 년 차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 2년 차? 몇 년 차? 2년 차. 2년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지 않는 부지다. 2년에 수립했는데 바로 1단계 집행계획 포함되지 않는 부지다. 그때 허가 내줘가지고 이거 하도록 하자. 자, 가로 2번 봐봐요. 원상복구 명령해가지고 야 특광특특시장으로서는 아까 가서건축 건축 줄 거예요. 가서건축 건축이나 공장을 설치를 허가한 토지 줄 거예요. 여기 봐봐요. 아까 오늘 이렇게 결정고시했어. 결정고시 할 당시에 없었던 거 허가받아서 탄생은 두 가지 있어. 허가받아서 건축된 가선축물, 허가받아서 설치한 공작물. 이것은 없었던 거 허가받아서 탄생시킨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업이 시행될 때쯤이면 알아서 이 가선축물 건축물 소유자가 공작물 소유자가 자기 돈 대서 깨끗이 치워야 돼. 보석 못 받아 이것은. 보석 못 두 가지는. 알겠나요? 자기 소유자의 부담으로 깨끗이 원상 회복해서 치워야 돼. 사반대 지정 주지 않도록. 그래야도록 명을 내려요. 허가됐던 특광특 야 빨리 부셔라 이제 사업 들어간다. 명을 내리면 소유자 부담을 깨끗이 치워야 돼. 근데 아까 이게 허가받아서 개축된 건축물, 허가받아서 재축된 건축물 기존부터 있었거든. 이거 기존부터. 언제부터 있었어요? 기존부터. 이것은 바로 다음에 사업할 때 시행자 보상 처리야 부수지. 야 너 스스로 네 돈 들여서 네가 부셔라 이렇게 할 수 없어. 이것은 두 개만 부셔라고 명을 내려요. 두 가지만. 뭐가 뭔만. 가선축물하고 공작물. 그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 소유자 부담으로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그다 주고 누구 부담으로 깨끗이 해야 된다고? 소유자 부담. 소유자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하고 공작물 원상회복 필요한 명을 내립니다. 명을 내렸다면 스스로 따라서 치워야 돼. 안 치웠다 그러면 가로 3 봐봐. 특광특특시장으로서는 원상회복 명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하자면 가서 대신 밀어버려라 이렇게 돼 있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특광특특시장에서 대신 밀어버린 것을 행정대집행한 원상회복지사고 그래. 이해돼요? 자, 그때 보상해주지 않아요. 자, 이 정도 이해를 좀 해두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보죠.